수많은 생명의 보금자리 습지. 작은 곤충과 물풀과 이끼까지 다양한 생물들이 얽히고 설켜 자연의 조화를 이뤄가고 있는 이곳. 물장군 같은 경우는 가장 최상의 포식자예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거의 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먹고 먹히는 자연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곤충 물장군. 그의 사냥이 시작됐다. 물장군이 사라지면 사라진다는 의미가 고 이제 습지가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날카롭고 강력한 집게다리로 수중 생태계를 제압하는 습지의 포식자 물장군. 그가 돌아왔다. 서울 도심에 조성된 생태공원. 한강시민공원의 끝자락에 마련된 푸른빛 자연 속에는 회색빛 빌딩 사이에서 만날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숨쉬고 있다.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사계절 색색의 옷을 갈아입는 생태공원. 태양이 장렬하는 여름이 되면 습지의 생명력은 더욱 뜨겁게 타오른다. 안 잡혔는데. 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뭐야? 특히 여름의 숲은 곤충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생태 체험장이 된다. 아니 여기다만 놓을 거예요. 이곳에서는 여름방학마다 어린이 곤충 캠프를 마련해 숲속에 살고 있는 다양한 곤충을 아이들의 눈으로 손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날은 습지에 살고 있는 수서 곤충을 채집해 관찰해보는 시간이 마련됐다. 그래서 물자라랑 잠자리를 누굴까? 잠자리 유충. 그렇지, 잠자리 유충이야, 유충. 자, 잠자리 어른벌레가 됐을 때는 성체라고 하고요. 성충. 다르지 지금? 네. 잠자리 어렸을 때 그냥 손으로 하면 너무 생소한 곤충들의 모습에 눈을 떼지 못하는 아이들. 물을 계속 갈 수. 아파트에서는 못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더 재밌었어요. 수생곤충을 직접 잡아보니까 재밌었고 또 유익했어요. 스스럼 없이 만지고 그렇게 또 만지다 보면 아이들이 쏘이기도 하거나 물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물에 대해서 알아가고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중 작고 귀여운 곤충들을 만날 수 있는 체험 캠프는 언제나 어린이들에게 인기 만점이다. 특히 접근이 쉬운 도심 속의 공원은 여름방학마다 곤충을 만나기 위해 몰려드는 아이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하지만 도심 속의 공원에서 만날 수 있는 곤충의 종류는 그리 많지 않다. 물장군이라는 걸 알아요? 네. 물장군이 어떤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먹는 곤충? 군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다 없어지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습지는 다양한 종이 그물처럼 얽혀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이뤄가고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우주. 어류와 곤충, 수생식물이 가득한 이 작은 우주 속에 강력한 포식자 물장군이 있다. 언뜻 보면 물방개와 비슷해 보이지만 물장군은 노린재목, 물방개는 딱정벌레 목에 속한다. 몸통이 좀 더 둥근 것이 물방개. 물장군은 몸집이 더 크고 사냥에 유리한 커다란 앞다리가 있다. 10여 년 전만 해도 물장군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곤충이었지만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개체수가 줄어 현재는 멸종위기 2급에 지정된 위기 곤충이 됐다.
물장군은 환경부에서 1998년에 처음으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로 지정이 돼서 보호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는 내륙 쪽에서는 거의 이제 찾아볼 수 없고, 저희가 그때 강화도 쪽에서 굉장히 많은 개체수를 확인했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거의 뭐 한두 마리 정도는 날라온다고 하는데 그때처럼 이렇게 많이 날라오진 않는다고 제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확실히 이제 개체수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이 상태로 가면 이제 멸종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서 사라지고 있는 습지의 제왕, 물장군의 귀환은 가능한 것일까?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강원도의 산골에서 멸종위기를 맞은 물장군을 만날 수 있었다. 너무했다. 도심에서 찾아보기 힘든 물장군들이 한 마리씩 통에 담겨 이동 준비 중. 오늘 이곳에 그동안 보건 프로그램을 통해 증식시켜온 물장군을 야생 방사하게 될 예정이다. 네요, 그럼. 예컨대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아는 게 이 물장군이 없어져 가는 거 아니야. 나중에 여기다 계속 풀어놔주면 너희들이 공부할 때 여기서 물장군을 채집할 수 있어. 알겠어?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기다가 풀어놔주는 순간에 너희들이 파수꾼이 되는 거야. 이미 이곳은 지난해 8월 물장군 40쌍이 야생 방사된 장소다. 주변 가까운 곳에 오염원이 없고 적정한 수온이 유지되고 있어 멸종 위기에 처한 물장군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최적의 장소로 평가되었던 곳이다. 이번에는 50쌍, 총 100마리의 물장군을 추가 방사하게 됐다. 물장군이 살아가기에 최적의 장소를 골랐다 하더라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 안정적인 개체 수를 유지할 때까지 지속적인 추가 방사가 필요한 것이다. 47번, 그다음에 48번. 쉬고 있네. 방사된 물장군에게는 모두 숫자가 적혀 있다. 정기적으로 이곳을 찾아와 새롭게 번식돼 숫자가 없는 개체 수를 조사, 물장군의 적응 정도를 체크하려는 것이다. 60몇 번 벌써 봤지? 63번, 69, 61번, 65번이다. 그리고 우리 장군. 멸종 위기의 곤충 물장군의 복원 과정에 참여하게 된 아이들. 책 속의 그림이나 박물관의 박제가 아닌 건강하게 살아 숨쉬는 물장군의 모습을 한반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본다. 물속의 폭군이라 불리는 물장군은 습지 생태계의 대표 깃대종이다. 물속에서 최상위 소비자 역할을 하며 생태계의 균형을 조절하는 곤충인 것.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그 246종을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증식 복원이 필요한 30종에 대해서는 증식 복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물장군도 그 증식 복원이 굉장히 필요한 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증식 복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증식 사업을 통해서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그 물장군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아니더라도 먼 미래에는 볼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59번이다. 습지의 물장군이 사라졌다는 것은 습지 생태계의 위기를 알리는 사인.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야, 신난다. 저 25번은. 습지의 제왕, 물장군 귀환의 소식을 알린 이곳, 홀로새 생태보존연구소. 이 애벌레들 이제 저쪽 그 애벌레 실험실로 옮겨야 돼, 그지? 네. 애벌레 실험실로 옮겨야 되고 오늘 하루만 놔뒀다가 올챙이는 충분해? 예, 이제 올챙이 충분해? 네.
큰일 났다. 얘들 너무 많이 먹어서. 이곳에서 물장군을 복원하기 위해 증식을 시작한 것은 2007년 8월. 원주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4마리의 물장군을 채집 후 꾸준히 개체수를 늘려가고 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물장군 같은 경우는 이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것들은 우리 같은 서식지보존기관 이런 연구기관에서 꼭 증식을 해야 되는 그런 종들이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일단 이 물에서 관계돼 있으면서 이쪽 지역이 이제 산이고 농촌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었고 이쪽 지역에서 서식 기록이 있었던 그런 곤충들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늪이나 연못, 하천의 고인물에서 살아가는 수서곤충인 물장군은 한국에서 서식하는 노린재류 중에서 가장 큰 곤충이다. 사냥에 최적화된 커다란 앞다리로 먹잇감을 잡아 입에서 뾰족한 촉수를 내밀어 체액을 빨아먹는다. 배 끝에는 뾰족한 호흡기관이 있어 거꾸로 선 상태로 물에 떠다니며 숨을 쉰다. 먹이로는 작은 물고기나 개구리를 먹고 살고 또 수명은 한 1년에서 2년 정도 되고요. 또 얘네들은 5번의 탈피를 거쳐서 성충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게 얘네들이 수컷이 알을 보호하면서 부화를 시켜서 이것 때문에 이제 기대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곤충이기도 합니다. 물장군의 독특한 습성 중 하나, 바로 지극한 부성이다. 물장군의 암컷은 짝짓기를 마친 후 물풀이나 막대기에 70개에서 100개 정도의 알을 낳는데 이 알이 깨어나기까지 보호하는 것은 암컷이 아닌 수컷이다. 물 밖에 나와 있는 알들이 마르지 않도록 물에 들어가 몸을 적시고 나와 온몸으로 알을 보호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열흘 동안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내려오지 않고 단지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습기 보충해 줄 때 빼놓고 난 다음엔 거의 먹지도 않고 굉장한 부성애죠. 보통의 경우도 하루 24시간 중에서 한 18시간 이상 저희가 이제 하루 6번씩 체크를 하고 있는데 체크할 때마다 거의 포란을 하고 있어요. 물장군 수컷의 지극한 부성애는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걸리는 총 40일의 시간 중 무려 10일간 밤낮으로 이어진다. 알 상태에서 10일 후 부화, 총 5령의 단계를 거쳐 40일을 지내면 어엿한 성충이 되는 물장군. 지금까지 2번의 야생 방사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기까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물장군의 습성을 이해하고 그 특징에 맞춰 번식률을 높이는 것이었다. 다리 한번 찔러볼래? 여기 서슴탄이 들어있어요. 10개만 측정을 하면 네. 우리가 링거로 이 면 사이즈, 그러니까 알 전체를 덮을 수 있는 거즈의 사이즈를 우리가 표준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로를 몇 센치하고 세로를 몇 센치하고 이런 거를 지금 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거에 이제 여러 개체를 쭉 하다 보면 평균이 나오잖아. 그것만큼 사이즈를 만들어서 하루 종일 물을 적실 거라고. 수컷의 포란 과정을 돕기 위해 수분 유지 장치를 개발하고 애벌레 때부터 시작되는 동종 포식 행태를 막기 위해 각각 분리된 사육 시설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했다. 아까 수컷 종이까지 재야 되겠다. 저거 근데 저거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 지금 장내야 보통 이제 한 6cm가 평균 정도 크기인데 얘는 지금 5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산란 항토에는 또 암컷을 또 그쪽에서 케이지에서 뺀다든가, 그리고 신선한 먹이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걔네들이 살 수 있는 개체 사육을
조금 더 큰 규모의 어떤 반자연 상태 서식지를 만들어서 걔네들이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풀어서 자연스럽게 자라게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저희가 6년 이상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많은 개체수를 증식한 것도 사실은 5년이 지난 작년서부터 조금씩 개체수가 늘은 겁니다. 연구소에서 태어난 물장군에게는 번호가 부여된다. 암컷은 홀수를, 수컷은 짝수를 배정. 숫자를 통해 개체수를 파악하고 서식지를 주기적으로 옮겨준다. 지금 어떤 작업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물장군의 그 개체에다가 저희가 이제 번호를 넘버링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넘버링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은 혈통끼리의 짝짓기가 반복될 경우 열성의 유전자가 발현될 확률이 높아져 생활력이 약한 개체들이 태어나게 된다. 때문에 각 개체들에게 숫자를 부여해 이 근교 약세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복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야생에서 채집해온 물장군은 총 4마리. 단 2쌍의 물장군에서 시작해 현재 이곳에는 500여 쌍, 1000여 마리의 물장군이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매일 손말을 틈 없이 물장군을 돌보고 있는 연구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멸종위기 중인 물장군을 저희가 증식을 해서 방사를 했을 때 이제 그때가 제일 보람이 있고요. 또 다른 때는 이제 아이들이 여기 저희 연구소 교육을 받으러 많이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아이들이 보고 멸종위기종이 이래서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 이렇게 알아가고 깨달아가는 거 보면은 저희 제일 보람됩니다. 습지의 제왕, 물속의 폭군. 물장군에게 붙여진 독한 별명은 곤충은 물론 물고기까지 꼼짝 못하게 하는 뛰어난 사냥 실력에 있다. 사냥을 위해 진화된 두 앞다리는 강력한 힘을 자랑한다. 한 번 잡힌 먹잇감은 절대 놓치지 않고 바로 뾰족한 촉수를 꽂아 넣어 체액을 빨아먹는다. 몸집은 작지만 실력은 뒤지지 않는 물장군 새끼들의 올챙이 사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앞발을 가지고 벌리고 있다가 들어오면 탁 집어서 그래서 갈고리 같은 발톱으로 찌르면 빠져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침을 넣어서 그 자기 효소, 그러니까 소화 효소하고 같이 그게 독성분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마취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쭉 자기 몸 바깥에서 그걸 저희가 체외 소화라고 하는데 자기 몸 밖에서 소화시켜서 이렇게 물로 빨아먹는 거죠. 무시무시한 사냥 실력만큼 엄청난 식욕을 자랑하는 물장군. 조사 결과 한 마리의 물장군이 알에서 나와 성충이 되기까지 올챙이나 물고기를 50마리 이상 잡아먹는다고 한다. 자신보다 큰 먹이를 하루에 한 마리 이상 먹어야 하는 것. 물장군 복원 사업의 난점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장 어려운 게 이 먹이 공급이거든요. 먹이 공급만 제대로 유지된다고 하면 그 생활서 전반에 대해서 완전히 다 밝혀냈기 때문에 위험 요소를 배제만 하면 얼마든지 숫자를 늘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연구소에서 증식하고 있는 개체는 한 1000개체 정도 충분한 개체수가 이제 확보가 되니까 이제 원 서식지에다가 방사를 한다든가 이런 이 과정이 다 가능한 겁니다.
습지에는 다양한 생명이 살아간다. 특히 곤충이나 양서류의 유충이 자라나는 생명의 보금자리다. 물장군은 물고기나 다른 곤충, 유충까지 닥치지 않고 잡아먹는데 먹이가 부족할 때는 동종 포식도 서슴지 않을 정도다. 일반 올챙이에 비해 훨씬 커다란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도 물장군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히려 몸집이 커서 움직임이 둔해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더 선호한다고 한다. 황소개구리가 됐을 때는 40cm가 넘어요. 그렇게 큰 개구리는 우리가 잡기 힘들지만 이렇게 작은 올챙이 때부터 잡아먹기 시작하면 밀도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숫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그 생태계 안에서 또 자정작용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 멸종위기종 물장군 가지고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잡는 방법을 지금 계속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에 유입된 후 뛰어난 번식력과 뱀까지 잡아먹는 엄청난 식성으로 악명 높았던 황소개구리. 1990년대 시작된 대대적인 포획 작업으로 개체수가 줄어드는 듯 했지만 최근 황소개구리로 인한 피해가 다시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습지의 포식자인 물장군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주범인 황소개구리의 수도 줄어들어 습지 생태계의 균형 유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장군이 다시 부활한다는 게 이제 서식처가 조성이 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습지가 다시 건강하게 1차 생산자부터 이제 먹이원이 될 수 있는 뭐 물고기나 개구리까지 이제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뜻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습지 보전하고 또 연관지을 수 있습니다. 물장군 복원의 성공을 위해 개체수를 늘리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야생 방사된 물장군들이 방사지 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는 것이다. 제로가 이쪽으로 좀만 더 당겨. 연구팀은 지난해 1차 방사 후 정기적으로 방사 지역을 찾아와 모니터링 작업을 이어왔다. 물장군의 개체수를 파악하고 다른 곤충의 종류를 체크해 방사 후 물장군의 적응도를 확인하는 것이다. 지난주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했을 때도 물장군 수컷 한 마리가 이제 라이트 트랩에 날라들어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걸로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저희가 방사한 물장군이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거나 혹은 이제 뭐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링 작업은 밤에 이루어진다. 불빛에 모여드는 주광성 곤충의 특성에 맞춰 흰 천을 펼치고 그곳에 조명을 비춰 몰려드는 곤충을 채집한다. 실제로 주간에도 많은 곤충들이 우리 눈에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야간에 훨씬 더 많은 곤충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한 지역에서 그 빛을 가지고 거기에 유인되는 곤충들을 집중적으로 채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밤의 어둠이 짙어질수록 빛을 향해 더욱더 몰려드는 곤충들. 물장군이 멸종위기에 놓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몸집이 큰 물장군은 빛을 향해 달려들다가 자동차나 사람을 피하지 못하고 부딪혀 죽는 로드킬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실제 조사 결과 또한 도심의 조명이 빛을 발하는 밤 10시를 전후로 물장군의 활동량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물장군 분포 조사 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일대와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물장군의 서식처가 확인됐다. 인간의 이기에 의해 커지는 위협.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 한
습지 생명의 비극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 비극의 악순환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풀어나는 거야, 알을 풀고. 좋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강원도 영월의 한 박물관. 총 4개의 전시실에 3천여 점의 곤충을 구비해 놓고 있는 곤충 전문 박물관이다. 빨아먹으면서 여기서 점점점 길어지면서 속에 이렇게 길어지는. 하늘소는 애벌레 때 나무 속에 살아. 알고 있었어? 나무 속에 목질부를 갉아먹으면서 다 크면 그 나무를 뚫고 나와서 하늘소가 돼서 날아다니는 건데, 하늘소는 나무를 갉아먹는다 그랬지? 자기가 먹는 나무가 각각 있는데 하늘소들의 이름을 보면 참나무 하늘소, 벚나무 하늘소, 전나무에 살아서 솔수염 하늘소. 특히 이곳에는 유충에서 성충까지의 성장 모습을 담은 물장군의 표본을 비롯해 물장군이 속한 노린재목의 다양한 곤충의 표본들도 만나볼 수 있다. 이곳을 찾은 어린이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제4전시실. 물장군은 물론 물방개, 장구애비 등 살아있는 수소 곤충들의 생태를 직접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물자라나 물장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노린재과에 속해요. 노린재. 물고기를 먹고서 버리면 여기서 물방개가 죽은 물고기만 바삭바삭 씹어 먹어요. 그러니까 물장군이나 물자라는 죽은 애들은 손 안 건드려요. 살아있는 애만 잡아먹어요. 이곳에서는 지난 2007년 곤충자연생태연구센터를 설립해 인가를 받고 물장군 복원 사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2009년 이곳에서 인공 증식한 물장군을 박물관 주변의 습지에 야생 방사하는 데 성공한다. 또한 물장군 이외에도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와 두점박이 사슴벌레 등 멸종위기에 놓인 곤충의 분포 조사와 서식지 조사를 진행하며 관람만을 위한 박물관이 아닌 곤충 연구 박물관으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곤충 하나가 곤충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식물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 이런 것들이 같이 다 삼위일체가 돼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어떤 일종의 환경교육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장군이라면 물장군의 어떤 한 사리가 과정이 어떤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걸 보호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교육하기 위해서 이제 학생들과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곤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전시, 종보존과 복원을 위한 연구. 이러한 박물관과 연구기관의 노력과 함께 꼭 동반되어야 하는 과정. 바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수컷은 항상 하늘소의 수컷은 더듬이가 훨씬 암컷보다 길어요. 그럼 이거 다 장수삼자에 찾아야지. 다행이야. 해가 뜰 때 가면 되게.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아이들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자연이 우리의 곁에 있다. 그 속을 거닐기만 해도 수많은 생명과 함께 숨쉬며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아이들. 평소에는 원래 벌레를 많이 싫어하고 피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벌레는 매우 신기한 동물이고 작지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물장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 물장군들이 다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현실 속의 아이들에게 물장군은 아직도 생소한 곤충일 뿐이다. 멸종위기의 생명을 복원해 자연 생태계의 균형을 되찾는 일. 그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관람이나 연구만으로 이룰 수 없다. 자연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가 생명과 함께 호흡하며 자연과 공존의 소중함을 체험을 통해 가슴에 새기는 것. 이것을 동반해야만 가능하다. 직접적으로 어떤 곤충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제 살아있는 것도 관찰할 기회를 가지면서 전혀 무지했던 친구들이 이제 조금은 이제 이런 곤충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자칫 잘못하면 아예 사라질 수도 있구나. 물장군뿐 아니라 물방개조차도 지금 없어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하느냐 마느냐 하는 위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물장군이 먹어서 체액을 빨아서 버린 물고기 같은 것들을 물방개가 다시 또 다 뜯어먹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구색이 안 맞고 어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생태계가 지금 깨진 곳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각적으로 우리가 수생태계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체험교육 프로그램은 늘고 있지만 연구 분야와의 연계는 미흡한 상황. 자연 생태계의 진정한 복원을 위해서는 관람과 연구 그리고 교육의 효율적인 연계, 이를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 다시 찾은 물장군의 새로운 고향. 이곳에서도 연구소 안에 교육을 위한 곤충박물관을 갖추고 약 3,800여 종의 곤충 표본을 전시하고 있다. 이곳에 전시되어 있는 표본은 연구소에서 증식한 물장군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증식 과정에서 발생된 물장군의 사체를 모아 기초 표본 작업을 거치고 건조실과 그늘에서 번갈아 말리는 작업을 한 달 정도 진행하게 되면 화학약품을 쓰지 않고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곤충 표본이 완성된다. 표본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이 표본으로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표본을 가지고 기후 변화도 설명할 수가 있고, 아니면 또 멸종돼가는 종들을 다시 복원할 때 가장 기초적인 자료도 쓸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한 자료를 쓰이기 때문에 표본 작업은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는 어떻게 생겼고, 더듬이는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날개는 어떻게 생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얘가 어떤 종이구나 이렇게 통정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먼저 하는 거고,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한 건조실에서 한 달 정도 또 자연스럽게 음지에서 말려요. 그렇게 해놓고 다시 또 한 달이 지나면 이제 비로소 박물관에 들어가서 수장을 하는 거죠. 자연 생태계는 곤충의 희생으로 세워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의 먹이의 80%가 되고 있는 곤충들이 먹이 피라미드의 바닥을 받쳐주고 있는가. 환경오염과 무분별한 개발로 설 곳을 잃고 있는 곤충들. 특히 우리의 땅에서 살아온 토종 곤충에 대한 관심은 더욱 절실하다. 곤충 같은 경우는 전체 생물종이 한 3만 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중에 거의 가반수를 차지하는 게 곤충이에요. 그러니까 생물량도 높고 다양성도 굉장히 높은데 그에 반해서 이제 잘 알려지지 않은 종도 있고 하니까 지금 221종 정도 멸종위기 종이 있는데 그중에 곤충이 한 20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차지하고 있는 이제 비율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편이죠. 그래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이제 먹이 그물 안에서 중간 매개체의 역할도 하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농작물의 수분을 도와준다든가 이런 생존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꼭 이제 복원에 필요성이 있는 곤충이죠. 물장군 이외에도 환경부가 지정한 우리나라의 멸종위기 곤충은 애기뿔 소똥구리와 붉은 점 모시나비 등 총 22종에 이른다. 애기뿔 소똥구리의 경우 1960년대 이후 급격하게 줄기 시작해 1967년 이후엔 표본조차 구하기 어려운 멸종위기 2급 곤충이 됐다. 하지만 멸종위기 곤충에 대한 연구와 복원의 노력은 이제 시작 단계다. 소똥구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똥입니다. 똥.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욕심으로 이 사료를 먹이잖아요. 사료를 먹여서 그냥 살찌워서 먹기 위해서 키우는 소가 아니라 옛날처럼 자연 상태에 방목한 소들이 풀을 먹고 그다음에 건강하게 낳는 그 똥이라서 저희가 7년 전부터 그 소똥구리를 위해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애기뿔 소똥구리 같은 경우는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서 애기뿔 소똥구리도 올해 방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각 대학의 연구기관이 MOU를 맺고 멸종위기 곤충에 대한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곤충이 자연 생태계에서 차지하는 역할, 그 중요성에 비해 연구와 복원에 대한 투자는 미흡한 실정. 특히 환경과 기후의 변화에 취약한 종이기도 한 곤충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부족하다. 지난 2차 방사 현장을 다시 찾아와 모니터링을 준비하는 연구팀. 나는 보장이 있어야지. 카메라는 24시간 얘네들 활동 상황 꼭 물장군뿐만이 아니고 이곳에 오는 여러 생물들의 그 움직임을 다 포착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개체군들이 움직인지, 다른 생물들이 얼마만큼 유입이 됐는지, 또 얘네들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요거를 감시하는 카메라입니다. 오,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에서 한 70개 정도 있는 건가? 습지 주변을 살피던 연구원들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한다. 야, 여기 살라냈네. 함부로 건들면 안 돼. 그러게. 오, 야, 그게 아니고 저기 지금 포란하고 있어 지금. 저거 몇 번이야? 저거 몇 번이야? 저거 몇 번이야 저거? 지난 2차 방사 후 9일 만에 다시 찾아온 이곳. 그 사이 습지에 적응한 물장군들이 짝짓기를 마치고 알을 낳아 수컷들이 포란을 하고 있었다. 아니 그거 뒤에 왼쪽에. 아 이거. 대박이었어. 여기 찾았습니다. 여기 뒤편에 떠 있습니다. 알이 얼마나 되고 알이 굉장히 많은데. 네, 지금 알 상태로 봐서도 매우 정상적이고 한 거의 1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7월 16일 날 방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연 상태보다 조금 늦었어요. 얘네들이 6월 말에서 7월 초에 방사를 하는데 아마 저희도 깜짝 놀랐죠. 그날 벌써 이 부화된 애들이 나온다는 거는 그날 바로 짝짓기에서 산란을 해서 보통 알에서부터 이 부화되는 데까지 한 10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 9일째인데 벌써 짝짓기에서 산란하고 그다음에 또 알이 부화된 거 보니까 얘네들한테는 아주 적합한 서식지라는 뜻이죠. 내일 다시 왔을 때 걔네들이 습지 곳곳에 알덩이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지난 1차 방사 후 물장군의 개체수가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이번의 성과는 대단한 것. 조심하세요. 그래서 지금 혹여나 관찰을 위해 움직이다가 물장군의 유충들이 다칠까 발걸음이 조심스럽다. 대박 났다. 일단 이 개체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서 짝짓기를 해서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고 그 다음에 알 상태를 보면 알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수컷이 포란을 하지 않으면 알이 찌그러져요. 근데 알이 점점 더 커지고 아주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수컷이 포란하고 있다는 거고, 짝짓기하고 알을 낳고 포란해서 그다음에 애벌레가 나오면 안정적으로 개체군이 가겠죠. 그동안의 땀방울이 결실이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자라고 있는 현장. 누구보다 연구팀의 기쁨이 가장 크다. 물장군이 맞은 위기는 곤충 한 종에 해당하는 위기가 아니다. 물장군의 위기, 습지의 위기. 그 위기가 점점 확대되어 식물과 조류, 더 나아가 인간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는 것이다. 종의 증식과 보관, 이후 이어져야 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서식지의 보호, 그리고 교육과 문화 콘텐츠의 개발까지 습지의 지배자, 물장군의 진정한 귀환을 위해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숙제들이 남아있다.